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직장이 끝난 관계로 이제 제 보통 이제 이런 걸 마시거든요. 이게 이제 브링 메스타레라고 하는 스웨덴 맥주입니다.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맥주고요. 싸기도 하고 이제 맛도 괜찮고요. 이렇게 술 먹방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아, 야, 맛있네요. 퇴근 후에 첫 맥주.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도 없고, 그죠? 모든 이제 말하자면 인류는 깨달음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두운 밤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중간에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깨달으라고 우길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도 같은 사람도 그 중간에 종교라는 것에 잠깐 징검다리처럼 머물렀었어요. 그것이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진리가 숨어 있고 이제 어떤 사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약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지만 사람이 두통이 심하면 페인킬러라도 먹고 그죠? 페인킬러를 먹어서 두통약을 먹어서 좀 이렇게 완화를 시키고 또 살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게 마련이고 그죠? 내가 추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하면은 바로 이제 호키스 박사님의 의식혁명이라는 이제 거기서 그 중에서 끌개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끌개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생각, 어떤 물질, 어떤 행위, 모든 것에는 고유의 어떤 주파수가 있다. 또는 고유의 어떤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회오리처럼 그 주변에 이렇게 돌면서 무언가를 끌어들이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를 끌개장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러니까 뭐 이 끌과장의 법칙을 사용한다 해서 갑자기 깨달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깨달음이 마치 정오의 태양처럼 밝다면, 그죠? 정오의 태양처럼 밝다면, 이 끌과장의 법칙이란 건 뭐냐면, 마치 어두운 밤에 가로등 불빛 같은 거예요. 가로등 불빛. 왜냐면 그 불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는 가야 되는데 가로등 불빛이 없는 집을 말하자면 골목을 간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깨달음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깨달음에 대해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부 더 감정 정화나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더 뭔가 생각을 바꾸란 얘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뭐냐면 마음을 완전히 파괴해서 마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음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죠. 이 생각을 파괴함으로써 모든 끌기장을 없애는 거예요. 끌기장이 모든 생각에는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끌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혼이라고 했죠. 어떤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주변에 에너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 둘러싼 것이 말하자면 어떤 끌개장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히 저도 잘 모르지만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저라고 뭐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 뿐이지. 딱 정확히 이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깨달음의 세계란 거는 영감이란 거는 말로 되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제가 영감을 전해드리려는 것이지 그 말 자체가 정확히 그렇다 이런 건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림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화가가 말하자면 어떤 인상파 화가가 하나의 그런 예쁜 꽃 그림을 그렸다고 쳐요. 그럼 제가 말하자면 제가 말로 꽃 그림이 어떤지 설명한다고 해서 그 꽃 그림을 그려서 누구에게 화가가 전하려는 의도는 그 꽃 자체가 아니고 꽃이 주는 인상이잖아요. 꽃에게 예를 들면 꽃의 의미란 게 뭐냐? 그 사람에게 희망일 수 있고 미래일 수 있고, 그죠? 꽃이라는 의미 뭐야? 젊었을 때 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꽃이 천사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감이지 제가 하는 그 말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꽃을 말하자면 얘기하지만 꽃에 대해 얘기하지만 제가 드리려는 건 뭐냐? 사실은 아름다운 미래거나 아니면 내 여자친구거나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영감이기 때문이에요. 영감. 무언가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제가 받는 것은 뭐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영감일 뿐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뭐랄까 어떠한 영감을 주는 말로 바뀌어요. 어쨌든 그건 이제 뭐 어려운 얘기고 오늘 할 얘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말하자면 내가 영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냥 정체성 자체가 영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깨달아요. 마음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마음이 없어지면 언어가 파괴되면 내게 남는 것은 뭐냐? 오직 의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냥 단순하게. 아예 정체성이 인간이 아니게 되어버려요. 그때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보이는 건 인간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냥 신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끌개장의 법칙 이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거기서 높은 수준의 말하자면 의식 수준을 가진 그런 생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대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러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평균 의식 수준이 얼마라고 했죠? 제가 저번에 1에서부터 1000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균이 190밖에 안 돼. 그러니까 평균이 200을 못 넘어요. 200은 뭐냐? 용기. 근데 용기가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용기를 넘는 사람은 뭐야? 말하자면 200을 넘는 사람은 뭐냐? 의식 수준이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이 190이니까. 그죠? 상위권이야.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깨달음을 얻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모든 끌개장마다 모든 의식수마다 그 다음 의식수를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왜냐면 하나의 생각이 끌개장이 있죠. 하나의 끌개장이 있으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은 경쟁 사회고 대립해야 되고 나에게 진정한 친구는 없고 우리 엄마도 날 진짜 사랑하지 않고 뭔가 하여간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한번 비관적인 생각이 들면 비관적 생각에 따른 끌개장이 생겨요. 그 끌개장이 비관적 다른 생각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생각에 몰두하게 돼요.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치심이다 그러면 모든 게 수치심으로 느껴져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수치스럽게 느껴져요. 나를 꼬라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의식수 300이다 40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꼬라본다 누가 나에게 수치를 준다는 말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 의식 수준 의식수 300, 400인 사람하고 의식 수준 예를 들면 100인 사람 그리고 50 이하는 수치심이고 그 다음에 죄의식이고 50은 죄의식 그 다음에 100이면 공포고 그 다음에 170은 뭐야? 뭐더라? 자존심. 그러니까 170인 사람은 계속해서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은 뭐야? 무시하는 자와 무시당하는 자로 나눠요. 그러나 그 위에서 300 정도로 가면 300은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적인은 뭐냐?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전혀.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까짓게 무시당할 나를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난 똑똑한데 왜 저까짓게 나를 어떻게 무시해?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야? 의식 수준이 뭐야? 한 500, 600 넘어가면 사랑의 수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인류에 공헌한다는 얘기고, 뭐야? 평화라는 건 뭐냐?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랑. 모든 사람은 뭐냐? 나도 나의 자존감이 높고 남들도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야? 행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부드러워요. 누구랑 싸울 리 없어요. 왜냐면 절대로 누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냥 아예. 가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항상 즐거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의식 수준 100, 150, 170 이 사이에서는 서로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의식 수준 300이 넘어가면 의식 수준 100 공포의 의식 수준과 300이라는 이성의 의식 수준 정도가 되면 벌써 서로 간에 전혀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서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얘기 자체가 안 돼요. 서로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사는 세상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00, 200에서 머물지 말고 300, 400, 500, 600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0까지 가도 평화라는 건 뭐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게. 그리고 500 정도가 되면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이란 건 서로 간에 존경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를 존경하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로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존경스럽다 이렇게 저 사람이. 길 가는 뭐야? 우체부를 보고 쓰레기 치우는 분을 보고 나는 잘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야. 그분의 삶을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럽고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짜 마치 한 송이 꽃과 같이 거리의 청소부가 한 송이 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식을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움 가면서 눈물이 막 흐르고 그죠? 너무나 대견스럽고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막 기부도 막 하고 오면은 이렇게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고 밥도 사드리고. 근데 그 밑에 100 이하에서는 뭐야? 저 새끼가 날 무시해. 환경 미화원 새끼들 내가 그나마 저거라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못하게 뭐야? 내 밥그릇을 뜯어먹어. 그래가지고 갖다 패는 거죠. 환경미화원들도 차이가 많이 나요.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그런 놈들을 패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냐? 내 밥그릇 뺀다 이거야.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폐지 주는 분 중에서 폐지 주는 다른 분을 두드려 패는 거야. 내 밥그릇 뺀다고. 근데 어떤 분은 뭐냐? 폐지 줍는 분인데도 그렇게 힘든 할머니 같은 거, 젊은 사람이 힘든 할머니면 자기 폐지를 갖다 드리는 거지. 젊은 학생이 뭐야? 그 폐지를 힘들게 저 언덕까지 날라가지고 할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옆에서 야구르트도 드리고 그냥 아이고 우리 할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막 존경스러워 할머니 이렇게 나이 드셨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하는데 옆에 다른 놈은 가가지고 침을 뱉고 뚜드려 패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인생이란 게 이식 수준이라는 건 이 서로 간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뭐냐? 수치심, 공포, 자존심, 우울함 이런 거를 머물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아주 다른 생각이 바뀌어야 돼. 중요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의도와 생각과 행위를 바꿔야 돼. 의도란 게 뭐냐면 속생각. 진짜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생각이래. 그 베이스를 이루는 어떤 그런 믿음이나 어떤 진짜 깊은 생각, 자기도 잘 모르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을 말하고, 겉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언어, 이런 거를 말하고, 그죠?
근데 보통 이 표정 같은 거는 속생각을 많이 드러내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칭찬의 말을 하지만 얼굴은 뭐야? 썩소를 띠면서 얘기를 하죠. 그죠? 행위는 또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의식 수준이 완전히 틀에 딱 잡히려면 어떻게 되냐면 행위와 겉생각과 속생각 그것이 일치해야 돼요. 감정까지 일치하면 좋고 이거. 모든 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선으로 정렬을 이루어야지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사람이 200을 넘어갈 때 200이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렸죠. 빛의 파워라고. 빛의 파워고 200 이하는 뭐냐? 어둠의 에너지. 그러니까 악령의 에너지예요. 2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냐? 그게 용기예요, 용기. 그러니까 용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말하자면 그분은 뭐야? 200 수준. 200이라는 게 뭐냐? 이제 끌개장이 말하자면 긍정적 삶을 끌어당기는 끌개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200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끌어당기는 법칙이 일어나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600 정도의 굉장히 높은 정말 혼으로서, 그죠? 혼으로서 가장 최상의 단계인 600,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혼은. 그러나 거기에 올라가도 삶은 굉장히 아름답고 부유하고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막 그런 삶이 말하자면 생겨요. 현실 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깨닫지 못해도 깨달으면 600에서 700인데 700으로 올라갈 때 언어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생각 사라지지 않으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그건 도인이 아니고 그것은 뭐야 신성의 드러남이 아니고 그것은 의식의 각성이 전혀 아니에요. 고속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넘어가더라도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계속 이렇게 환생을 하겠어요. 그걸 깨달으면 못 이루니까 말하자면 환생을 하고 후회함이 드니까 환생을 하는 거죠. 600 수준에 올라가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인류의 공헌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와요. 사랑 때문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요. 다시 환생을 해야 돼. 그게 허상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 생각일 뿐이라는 걸.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생각뿐인 사랑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깨달은 자는 마음이 파괴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예 없어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걸 이제 깨달아 보니까 알겠더라고. 마음이란 건 아예 있지도 않아. 마음이란 건 없어요, 진짜로. 그냥 의식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아직도 마음이 존재한다고 믿는 상태. 거기가 600이란 말이죠. 그 상태만 가도 끌어당김이 아름답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많이 사라져요. 진짜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많이 변해요. 깨닫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걸 징검다리를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다시 깨달음으로 이르는 어떤 언어 파괴의 길로 가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뭐 많이 내려놓고 막 힘들게 서렌더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꾸면 돼요. 항복이라는 거,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그게 아니고, 그게 뭐야? 끌개장을 바뀌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것보다 더 쉬운 건 미안한 점 없어요.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다음 생애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뭐냐면 200을 넘어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200이 가장 중요한 200은 뭐냐? 용기라는 건데 용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200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거. 이것만 하시면 돼. 200이 넘어가면 긍정적인 삶이 일어나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독립할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독립이 아니고 단지 용기 있게 언행 일치를 하는 수준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면 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착한 척을 그만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나쁜 놈들은 원래 이제 뭐랄까 나쁜 놈들이 있어요 원래. 언행 일치를 한 나쁜 놈들 있잖아요. 걔들은 이제 한참 더 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언행 일치를 못하는 착한 분들을 말해요. 그분들은 항상 200 이하예요. 왜냐면 용기가 없거든.
요거를 뛰어넘으면 돼. 그거는 너무 쉬워요, 사실은. 물론 어려운데 그래도 깨달음에 비하면 너무 쉬워요. 왜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정말 외적이에요, 외적. 그냥 진짜 이해할 게 전혀 없고 용기를 부리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체험을 한 건데 제 직장 동료랑 우연히 만났어요. 그 가게 앞에서. 그래서 그 직장 동료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잠깐 오토바이 자기가 그러니까 열쇠를 잠그면 되는데 안 잠그고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잠깐 보고 있으라고. 내가 들어가서 뭐 좀 사오겠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나도 들어가야 돼 지금. 네가 알아서 잠그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나는 들어가겠다고. 네가 스스로 잠그라고. 내가 그걸 봐주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내 할 일을 따라 들어가겠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속에 약간 하기 싫은 마음이 들면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이거 되십니까?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착한 척 하면은 뭐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를 이제 말하자면 만나서 즐겁게 얘기를 해야 되는 컴플렉스예요. 즐겁게 얘기를 해야지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남이 나를 사랑해 줄 테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도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잘 지냈어요? 요즘 어때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하고 나서 아,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 죽겠. 지금 당장 우리 선생님한테 뺨 맞고 지금 열받아 가지고 왔어. 아버지한테 혼내고 와 가지고 지금 왔는데 친구 만나 가지고 "야 잘 지냈어?" 뭐 "아유 그래. 나도 잘 지냈어."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야? 언행일치가 아닌 거예요. 기분은 족같은데 행동은 뭐야? 굉장히 아름답게 하죠. 그런 사람은 200을 넘을 수가 없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뭐 대단하게 뭐를 누구와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남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20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다음부터는 뭐야? 빛의 파워가 그 사람의 끌기장이 돼요. 200이 넘어가면 밝은 긍정의 에너지가 그 사람의 그로부터 모여요. 왜냐면 생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행위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숨은 뜻과 겉의 뜻이. 그러니까 숨은 생각과 겉에 있는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감정과 밖에 있는 감정이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행위, 예를 들면 말과 행위, 그 다음에 어떤 생각, 그리고 속에 있는 생각까지 모두 다 하나를 이룰 때 그때 200이 넘어가요. 그걸 못하면 말하자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야 돼. 내가 스스로 착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남한테 잘해주고 그죠? 남한테 에티켓을 지키고 이런 것은 뭐냐? 겉보기엔 아름다워 보이냐? 말하자면 속에서는 분노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분노를 느껴지고 비참하게 수치심을 느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누가 옆에서 뭐야 나한테 쿠사리 주는데 뭐 가만히 있는다든가 오래 웃는다든가 막 야야 미안하다 야 그러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남이 나한테 쿠사리를 주는데 나는 오히려 친절하게 대한다. 무서우니까 그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야?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할 줄도 알고 울고 싶으면 울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그러냐?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착한 아이 콤플렉스. 그래서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고 비참하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뭐냐? 어떻게 되냐? 계속 그런 악령의 에너지와 슬픔의 에너지가 끌어당겨져서 그 삶이 파탄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한테도 쿠사리 먹고 아버지한테도 쿠사리 먹고 아빠한테도 쿠사리 먹고 일진한테 당하고 말하자면 학교 선배한테도 쿠사리 먹고 밥이 되는 거야. 밥이 돼. 다른 사람은 밥이 돼. 어떤 사람들 그런 어떤 뭐랄까
사이코패스나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밥이 돼요.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구박함으로써 이제 기분이 싫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이코들이 있잖아요, 그죠? 알아봐요, 다들 그거를. 어. 얼마나 깊은 우리가 깊은 수치심과 그런 비참함과 그런 자존심 상한 마음이 있다는 거를 아주 꿰뚫어서 알아보는 거지. 맨날 그런 것만 이제 괴롭히려고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의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이에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은 그냥 누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 음, 음. 이런 거지. 그럼 기분 나쁘다. 너 왜 그딴 소리 얘기하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기가 있다는 것은 막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말하자면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파라디스를 내 삶에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끌어당기는 법칙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뭐냐?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죠? 중용을 느끼는, 중용이란 건 뭐야? 서로 이해심을 가지는 거. 이성이란 건 뭐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족밥이 아님을 깨닫는 거. 통찰력을 갖고 이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 근데 만약에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 발달하지 못하면 사람은 그 아래에서 말하면 헤매는 거죠. 어두운 생각을 계속 해가면서 어두운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 아는 게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뭐야? 아는 게 없는 사람은 뭐야? 이성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그 자기의 그러니까 생각들과 감정과 행위 결국은 간단한 거예요. 이것이 뭐야? 400, 500, 600 사랑과 평화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사랑이란 건 남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마음. 평화란 건 뭐냐? 나만 잘 되니까 너도 잘 돼야 된다 이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해요. 돈을 못 벌어 절대로. 돈을 진짜 잘 버는 사람은 뭐냐면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예를 들면 사장님이라면 나도 잘 되고 내 사원들도 잘 되고 그리고 고객까지 더 잘 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되지. 나만 잘 되고 그런 오는 고객들은 잘 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잘 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끌어당기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끌어당겨. 이기적인 마음은. 이기적인 사람 치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유명한 사장님을 보면은 망하지 않고 오래가는 사장님을 보면은 이게 머리가 틀려요. 남도 잘 되고 내 회사 사람 잘 되고 단지 돈뿐만 아니라 회사원들의 어떤 자유나 의식 수준이나 어떤 그런 교육이나 어떤 휴식 공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챙겨요. 굉장히 큰 기업일수록 더 그런 걸 잘해준단 말이에요. 안 되는 기업일수록 더 사람을 아주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내 아픔, 내 삶, 내 돈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항상 200 이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망하게 돼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아름다운 삶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깨달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가장 최선의 방식은 뭐냐? 내 마음에서 최고의 단계인 평화와 사랑의 어떤 의식 수준으로 살아가라. 이왕 살 거 마음으로 사는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 마음이 능히 아름답고 진짜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삶을 능히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그것은 굉장히 좋은 치료약이고 페인킬러 같은 근본적인 인생을 바꾸지는 못하나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살아갈 동안에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죠? 그리고 다음에 단계로서 다시 깨달음에 도달하고 싶을 때까지 그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쉬어갈 수 있는
내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다 또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하자면 그런 호킨스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아니까. 인류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깨달음에 이른 분이지만 그분이 스스로 말했어요. 자아를 소멸시켰다고 했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자아를 소멸시켰다. 나에게 뭐야 자아는 더 이상 없다. 그건 뭐야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신성으로 사신 분인데 그러나 그 밑에 어떤 뭐랄까 아직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혼으로서 살아갈 때 이왕이면 최고의 혼으로 살아가라. 혼이라는 건 뭐냐? 의식 또는 영혼의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인간이 스스로 혼이 말하자면 영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영혼으로 살고 싶지만 영혼이 되지 못하고 대신에 그거와 비슷하게 되겠다. 그래서 뭐야?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말하자면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든가 부처님의 자비를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그 어떤 그거를 모조해서 그 신성을 모조해서 불성을 모조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단계의 평화와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겠다라고 하는 어떤 오해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가 파워를 가지고 거기에는 강력한 끌개장이 일어나. 생각만 끌개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행위에도 끌개장이 일어나고 생각에도 일어나고 속생각, 겉생각 전부 다 끌개장이 일어나고 내 몸에도 끌개장이 일어나고 내 몸으로 가진 육체에도 끌개장이 있고 지구에도 지구 나름대로의 끌개장이 있다. 이렇게 호키스 박사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끌개장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호키스 박사님이 말한 거는 생각 하나하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끌개장이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수준의 끌개장 가지면 뭐야? 사랑의 끌개장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부유한 삶이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현실 창조가. 그 끌어당김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만 해도 고통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초보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게 이거예요. 바로 초보라는 건 뭐냐면 전혀 아직 무슨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관심도 없고 이해를 못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는 뭐냐? 사랑의 의식 수준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모든 끌개장은 뭐야? 끌개장의 특성이라고 이제 그 호키스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172, 270과 370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요.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해요. 전혀. 왜냐면 하나의 끌개장은 똑같은 생각만 끌어당겨요. 그 위의 의식 수준의 생각을 아예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전혀.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마치 지구인과 화성인처럼 의식 수준 100과 의식 수준 300은 서로 간에 다른 행성의 인간처럼 서로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식 수준의 사람은 비슷한 의식 수준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그거는 첫 번째 뭐냐? 그 높은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뭘까? 평화란 게 무엇일까?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원함이 있어요. 그게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 힘이. 그 의지의 힘. 두 번째 뭐냐? 말하자면 믿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믿음. 나도 사랑이 있다 이렇게 믿어보는 거지. 말하자면. 나도 평화를 얻을 수 끌어당길 수 있어 이렇게 믿어보는 거야. 말하자면. 믿음에는 강력한 힘이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팁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결정을 할 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이 거기에는 나의 생각과 행위와 속생각과 겉생각과 의도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결정이라는 건 인생 결정을 할 때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 그대로 결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방식으로 결정해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끌개장을 가지면 예를 들면 불안이란 끌개장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을 근본 끌개장을 해서 불안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불안한 생각대로 모든 거를 다 예를 들면 의부심을 갖는다거나 그죠? 강박증이 생긴다거나 그죠?
막 두려워 떤다든가, 그죠? 항상 스트레스 받는 생각을 한다든가, 그죠? 항상 똑같은 생각을 끌어당겨요. 그게 뭐냐, 결정도 항상 불안 요소 때문에, 말하자면 불안해서 내가 망가질까봐 불안하고, 집이 털릴까 불안하고, 그죠? 내가 밥을 먹으면 독이 들어있을까 불안하고, 그죠? 모든 결정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문도 막 10번씩 확인하고, 닫혔는지 열렸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해야 돼. 예를 들면, 문을 딱 닫아놓고, 열렸을까 두려워도 그거를 다시 열어보지 않는 거죠.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근데 그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팁을 주신 게 호키스 박사님이 바로 몸에 힘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구별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파워와 포스, 그러니까 200 이하의 수준을 포스라고 하고, 악령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이 풀려요. 힘이 쭉 빠져. 스태미나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200이 넘어가. 용기, 이성, 중용, 이해, 사랑, 관용, 사랑, 평화, 이렇게 올라가는 이쪽 방향, 비세 에너지, 말하자면 신성 에너지 쪽, 신성 에너지를 할 수 없고, 뭐라고 하나, 어떤 비세 에너지, 아름다운 에너지가, 신성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 위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낼 때, 이 결정을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 결정하면 몸에 힘이 빠지는 거를 느껴줘야 돼.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제일 많이 추천한 게 뭐냐면, 팔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앞으로 팔을 뻗어요. 그래서 옆에 뭐 부인이나 아들한테 부탁해서,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결정뿐만 아니라 뭐 생각도 상관없어. 예를 들면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에는 힘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팔이 안 내려간대, 밑으로. 근데 팔이 안 내려가. 막 눌러도 안 내려가. 옆에 사람이, 나 말고, 나는 내 팔을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위한 선택을 생각하고, 사랑을 위한 결정을 생각해. 뭔가 평화로운 결정을 생각해. 이럴 때 이게 안 내려가.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불안을 생각하고, 내가 초조함을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불안, 초조, 수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또 생각하고, 그거에 따른 결정을 생각할 때 어떻게 돼? 그럼 이게 뚝 내려가 버려. 누가 누를 때, 옆 사람이, 내 아들이 내 팔을 누를 때 팔이 쑥 내려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것이 가장 100% 거의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호키스 박사님이 파워라는 건 빛의 에너지고, 말하자면 포스는 어둠의 에너지라고 했죠. 빛의 에너지는 힘을 주고 포스 에너지는 힘을 없애. 그러니까 내 결정을 항상 빛의 에너지 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오늘 내가 밥을 먹는데, 얘랑 먹을까? A라는 사람과 먹을까? B라는 사람 먹을까? 둘이 동시에 나한테 연락을 했어. 근데 어떤 게 내가 빛의 에너지를 주는, 말하자면 결정지 알지를 못해. 그때 물어보는 거야. A랑 밥을 먹을까? 하면서 옆에 사람이 눌렀는데 푹 내려. 그러면 A는 아니구나. A랑 밥을 먹으면 나에게 힘이 축 빠지면서 나는 악령한테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B라고 생각해. 내가 B랑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게 맞을 것 같아? 이게 질문을 하는 거지, 머릿속에. 그러면서 눌러라. 그러면 안 내려가. 그럼 야, B가 진짜 빛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진짜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구나.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나처럼 친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 손가락에 검지라고 하나? 두 번째 손가락, 오른쪽 손에 두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왼쪽 손에 중지와 엄지를 이렇게 만들어. 그 오링 테스트라는 거야. 그래서 A랑 밥을 먹을까 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툭 이렇게 돼, 열려. 근데 B랑 밥을 먹을까 해서 이렇게 당기면 돼. 아니, 안 당겨.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70% 확률로 이해가 돼. 왜냐면 자기가 하는 거라, 내가 나를 하니까 나의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잖아. 진짜 진실하지 못한 거지. 남이 해줘야 돼. 근데 혼자 나처럼 친구 없으면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B랑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생각할 때, 짬뽕,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데 짜장 하니까
쭉 빠지는 거 손이. 야, 오늘은 짬뽕이구나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결정이 있을 때 전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항상 힘이 들어간 쪽을 택하는 건데 힘이 들어가는 뭐냐? 파워에 속한 힘이야. 그건 뭐야? 긍정 에너지야. 그럼 뭐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그거에 따라 바뀌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뭐냐? 항상 모든 결정을 말하자면 긍정 에너지 쪽에 속한 그러한 결정으로 계속 결정할 때 나의 끌개장이 바뀌어 그때. 나의 끌개장이 계속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높아져요. 그거를 함으로써 그게 이제 말하자면 호키스 박사님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우리의 끌개장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방식. 의식 수준과 진동식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식. 그래서 끌개장을 통해서 현실 창조가 더 긍정적으로 일어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생각을 막 바꿔가지고 이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고 믿고 막 심상하고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사실은. 그러나 그 단순히 끌개장을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의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은 형실이 더 나의 낙원이 창조가 되거든. 나한테는 친한 친구가 더 많이 들어오고 돈도 더 잘 벌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아예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다 보면. 아시겠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근데 막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예를 들면 이제 말할까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러면 이제 힘들지. 근데 조금만 몇 번 들어보셨으면 이건 진짜 쉬운 얘기거든요. 그거는 뭐 국민학생도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냥. 기분 좋은 생각, 기분 좋은 힘을 주는 생각, 힘을 주는 기분, 힘을 주는 의도, 힘을 주는 행위, 힘을 주는 결정. 그다음에 힘 빠지는 행위를 하지 않고 힘 빠지는 생각을 갖지 않고 힘 빠지는 우울한 그런 기분을 갖지 않고 힘 빠지는 수치심을 더 이상 갖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200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안과 속생각과 겉생각이 같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행위는 반대라고. 그렇게 하면 의식수준이 올라가지 못하지. 그런 것을 뚫어내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할 때 내가 속생각, 속생각, 의도, 겉생각, 표층의식, 그리고 행위, 그리고 감정까지 하나로 갈 때 이게 어떻게 돼? 그걸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미 손에 힘이 딱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이게 진짜 에너지를 주는 그런 행위요, 그런 판단이요, 그런 결정이다. 이거가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되게 쉬운 거거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깨달음에 비하면. 깨달음이 1000으로 어렵다면 이건 1밖에 안 돼. 그 수고가. 왜냐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죽도록 맞아야 되거든.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긴 해요. 이미 이제 영적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똑똑해서 깨닫는 사람 그거는 1000은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천재라 우리가 범접할 수준이 아니고 깨달음은 뭐냐? 죽도록 맞아가지고 이제 자살각으로 가야 돼. 그럼 두 가지야. 내가 얘기했지 저번에. 자살각이야. 죽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아니면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 사이에서. 근데 예를 들면 1000명이 자살하면 깨닫는 건 1명이야. 그만큼 어려운 게 이 깨달음이라는 거지. 안 돼. 하고 싶어도. 죽도록 맞지 않고는 안 돼.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결정하고 이 끌개장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냥 긍정적인 것을 계속 찾으면 되는 거야. 무슨 고통이 없어. 별로. 그렇게 심하게 힘든 것도 없고. 그냥 항상 그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거야. 힘을 따라서, 파워를 따라서. 포스. 이런 포스라는 뭐라 그래? 한국말로. 권력의 의지인가? 하여간. 잊어버렸어, 한국말로. 근데 어둠의 에너지, 사탄의 에너지 한마디로. 어둡고 힘 빠지는 에너지. 요것만 피해가는 그런 결정과 그런 믿음과 그런 기분을 계속 추구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자꾸 바꿔가면서, 그죠? 그리고 겉생각과 속생각을 일치하게 만들면서 둘로 나눠지면 안 돼. 착한 아이가 되면 안 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착한 사람이에요. 가장 악하단 말이에요. 왜? 자기한테.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면 선업을 쌓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악업을 쌓는 거예요. 차라리 나쁜 놈이 나. 왜냐면 그 사람은 최소한 안과 밖에 갔잖아. 내가 저 새끼를 때려야 할 게 때리잖아. 어쨌든 그런 건 자기한테 그래도 죄를 덜 져. 왜냐면 내 기분은 풀어주잖아. 기분이 좋잖아. 누구 팰 때. 그죠? 근데 착한 사람은 착한 일만 하면 되는데
착한 일 하면서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착한 일 하면서 비참함 느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남한테 웃어주지? 어? 나는 사실은 기분이 족같은데 왜 쟤한테 잘해줄까? 어?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뭐야? 자기 학대.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게 나는 착한 사람이거든. 차라리 좀 덜 착한 게 나. 이기적인 사람이 훨씬 나. 이 진동수가. 이기적인 사람이 뭐야? 착한 사람보다 높아. 진동수가 미안하지만. 왜냐면 남한테 화낼 줄 아는 사람이거든. 최소한. 이기적인 사람은 남한테 화를 잘 내. 화내는 분노가 뭐야? 190이란 말이야. 근데 착한 사람은 뭐냐? 얼마나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100 이하야. 이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 낮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 미안하지만. 가장 비참한 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착각을 해. 예를 들면 공자의 예라는 게 있어. 예. 예라는 건 뭐냐? 인이 예지신이 들어가야지 얘가 있는 거야. 예 안에 인이라는 게 있어. 사랑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에티켓이란 건 뭐냐?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억지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건 예가 아니거든. 거기에 인이 없어. 사랑이 없단 말이야. 그런 건 쓰레기야 그냥. 그게 쓰레기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뭐야? 오로지 이기적으로 내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남한테 의지하고 싶어서, 남한테 내가 따돌린다고 하면 내가 인생이 비참해질까 봐. 전혀 아무런 용기도 없이 그렇게 병신짓을 한단 말이야. 미안하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뭐냐? 그냥 우습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부탁하면, 야, 오늘은 기분이 나빠. 내일 해줄게. 이렇게 하게 하는 거지. 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네가 해, 이 새끼야.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 그냥. 너무나 쉬워, 나한테는. 이제는. 왜냐, 난 이미 이제 그런 싸움이란 건 아주 옛날에 끝났으니까. 그냥 하면 쉬운데, 그 찻잎이 떨어지기가 어려워. 나한테는 지금 그건 장난도 아니거든, 그냥. 누구한테 면박 주는 건 너무 쉬운 일이야, 나한테. 나는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나는 깨달았거든.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쪼잔하고 사악한 존재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위를 해야지. 왜 그렇게 도지? 왜 그렇게 착한 척을 해? 바보같이. 이기적으로 굴으라니까. 이기적으로 구는 걸 연습을 하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건 아닌데 착한 거보다는 아름다운 거야. 이기적인 게. 왜냐면 세상 겉과 속이 다르진 않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화나고 열받게 한 게 위선자들 아니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맨날 이 독사 새끼들아 맨날 욕하고 다니는 게 바로 그 위선자야. 왜냐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파탄난 인간이 바로 위선자. 속은 썩었는데 밖으로 착한 척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뭐냐, 이 끌개자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쁜 놈이 되는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꼭 나쁜 놈이 되시길 원할게요. 남한테 욕먹을 때도 있어야지. 어떻게 욕을 안 먹고 살아,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정당하게 사세요, 정당하게. 나는 속으로 썩었는데, 내 속은 썩고, 이기적이고, 나만 돈 한 푼 주기 싫은데, 왜 밥을 사? 밥을 사지 마세요. 여자친구가 밥 사달라고 그러면, 밥 사지 말어. 왜 밥을 사? 사주기 싫은데, 남자 체면에 밥을 산다고? 그러면 왜 진동수가 올라가질 않아? 밥을 안 사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지. 이기적인 놈은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의식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는. 그러나 그런 거 이제 거기서 이제 용기라는 부분에서 올라가게 되면요. 사람이 남한테 쿠사리를 계속 주고 나고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착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저예요. 처음에는 맨날 싸웠어요. 누가 나한테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해, 이 새끼야. 너가 머리 잘났어. 네가 해, 이 새끼야. 이렇게 직장 동료랑 매일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몇 년을 싸웠을 거예요. 근데 맨날 내가 남한테 쿠사리를 주고 이제 남한테 욕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 내가 나쁜 놈인데 그래도 내가 힘이 있을 땐 좀 누굴 도와주자. 직장 동료도 도와주자. 그래서 나중에 또 도와주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 왜냐면 피해의식이 있었거든. 왜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나는 체면치를 해가지고 남한테 좋은 일을 해야 될까 하면서 내가 자기가 너무 비관스러운 거야. 나 쓰레기인가? 내가 왕따를 당하면 어때? 그래도 내가 막 아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왕따를 안 해. 사람은요 당당하게 당하면 그놈들이 겁이 나가지고 나 왕따를 못 시켜. 그래 반대로.
내가 왕따를 시키면 시켰지. 그래서 내가 싸워가지고 직장 동료가 20명이 나갔어. 20명이. 나 때문에 나간지 모르지. 근데 내가 욕하고 쿠사리 누고 내가 싸운 동료들이 20명이 나갔다고. 근데 그렇게 내보내고 나니까 사람이 야 이렇게까지 내가 악하게 살아야 되나? 이제 좀 착하게 좀 살아볼까 하면서 오히려 그때 남들한테 도와주고 이런 거를 시작을 했어. 그 전까지는 그런 게 하기 싫어. 하면서도 화가 났는데 지금 뭐야? 마음 편하게 화를 내면서도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욕은 욕대로 하고 또 욕하면서도 또 잘해주고. 사람이란 게 묘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참 이렇게 자꾸 이 관문 자기를 바꿔야 돼. 자기를 뛰어넘어야 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나의 방식이었어. 내가 어떻게 용기를 가지게 됐는가. 남하고 존나 싸우면서 화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상하게 걔들이 불쌍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무 욕을 많이 한 게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잘해주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저처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착한 분은 이기적으로 살아보시고 너무 이기적인 분 좀 착하게도 살아보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자면 이 올인 테스트나 아니면 손 내리고 이거 하는 거 있죠. 항상 모든 결정을 빛을 향해서 결정하라. 어둠을 향해 결정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 이거야. 바뀌어. 진짜로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돼요. 진짜로. 아시겠죠? 끌어당김 법칙이 일어나요. 일부러 내가 머리 쓰고 막 현실화하고 심상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끌개장에 따라서 각 의수는 다른 끌개장을 가지고 이 끌개장은 뭐야? 아름다운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거. 그리고 비참한 끌개장은 뭐야? 조잡스러운 끌개장, 수치스러운 끌개장은 뭐야? 수치스러운 삶을 끌어당긴다. 계속해서. 당신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의식 수준마다 서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내 삶을 바꿔야 돼. 위로 치고 올라가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다 싶은 그런 행동을 해야 돼. 반대로. 착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보고 이기적인 사람은 착하게 한번 살아보고 그죠? 그러면서 뭐야? 이런 오링 테스트나 그런 눌러보는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해서 모든 삶의 모든 방식으로 뭐야? 항상 빛의 에너지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당신은 말하자면 의식 수준 6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평화의 단계에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살게 되면 뭐야? 당연히 여러분은 큰 부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들이 인간관계 여러 부분에서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자식도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그죠? 그런 큰 사랑이 있을 때 그러면서 그런 삶이 끌어당겨진다. 그런 얘기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